네, 뉴욕 증시는 상승했는데요.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봅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 가도록 하죠.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연준 양적 완화 축소를 가늠할 고용지표도 들어있고 주 중반에 베이지북 있고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있고 여러 가지 대형 이슈들이 많아서 이번 주는 상당한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목요일까지 지내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참 이렇게 시장이 어차피 상승 아니면 하락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맞추기가 그렇게 힘들고 분위기 감지하는 것도 힘드네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체의 이 분석만으로 한국 증시를 예측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번 주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가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브리핑 보시고요. 다음에 연준 베이지북에서 어떤 힌트가 혹시 나왔나 이것도 보시고 다음에 한국 관련 뉴스들이 들어가 있는 외신도 모아봤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보시죠. 시리아 우려가 감소했고 여기다가 월가 베이지북이 또 화답을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단 시리아 우려 감소는 뭐냐 하면은요, 오늘 그 미증시에서 이슈가 됐던 이 두 가지 호재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있어서 제한적인 타격만을 승인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의회 표결에 들어갈 시리아 공격이 만약에 의회에서 가결되더라도 미사일을 동원한 일부 시설 타격 등 제한적인 공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시리아 리스크는 한 폭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고요. 다음, 오늘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됐는데 이 내용도 아주 너무 좋으면 또 양적 완화 축소가 뭐 앞당겨진다고 해서 싫고 또 안 좋으면은 9월에 혹시라도 양적 완화 축소 나오는데 펀더멘탈이 못 받쳐주면 어떡하나 이럴 텐데 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만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건전한 투심이 오늘 모처럼 좀 회복이 됐다. 다음에 이제 8월 미국 자동차 판매가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고요. 이건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봐드리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대규모 인수합병과 뭐 애플과 삼성의 신제품 공개 러쉬 등 기술 업종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동차와 전기전자 이 두 업종이 오늘 미증시를 견인했다.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대 지수 모두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것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준 베이지북 보실까요? 연준자만 보통 요즘엔 무조건 눈길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인데요. 통상 FOMC가 열리기 2주 전에 미 경제의 일종의 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결과라고 할까요? 이 베이지북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2주 후에 FOMC에서 통화정책을 논의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9월 FOMC는 양적 완화 축소가 실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 베이지북에서 감지되는 미 경제에 대한 이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하느냐 미루느냐, 만약에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한다면은 얼만큼을 축소하고 줄일 것이냐, 100억 달러 줄일까 200억 달러 줄일까 아니면 절반을 줄일까, 이런 게 이제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예민하게 좀 보기 위해서 이 서머리의 내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미 경제 활동의 확장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디스 투 마드릿. 사실 지금까지 FOMC 성명서나 연준 뭐 이 자료 같은 데 보면은 마디스트 아니면 마드레이 둘 중에 하나만 쓰는데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정도의 차이를 나눠서 저렇게 쓴 것은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각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바로 아전 인수격의 해석을 불러온 건데요. 연준의 경기 진단이 아주 자신이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불안하지도 않았다, 이거죠. 그 다음 이제 소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올랐더라, 좋다. 여기다가 이제 제조업 활동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확장세가 마디슬리, 그러니까 좀 미온적이나마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중에서 좀 전에 이제 자동차하고 주택 관련 업종이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요거는 좀 이따 이제 8월 자동차 판매 보시면 또 확실하게 드러날 텐데요. 일단 세 가지 평가입니다. 소비가 좋다. 그 다음에 제조업종이 미온적이나마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대출 시장. 요거는 좀 믹스드. 뭔가 좀 약간 좀 혼조세에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신용사회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대출 시장과 소비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왜 믹스드라고 했느냐, 이제 이거는 최근 연준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국채, 모기지 이런 금리 상승이 연준 입장에서는 다소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든 출구 전략이든 뭔가 통화 정책을 변경하더라도 결국은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비와 대출 시장의 가급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친시장적으로 시장에 해석했고요. 또한 이제 대부분의 업종과 직업에 있어서 고용 증가는 꾸준하고 전 베이지북 발간 당시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도 역시 이번 주 금요일 고용보고서상 예상치를 상회할지 하회할지는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악재보다 싫어하는 불확실성 감소에 이것도 일조를 했다. 이런 워딩이 좀 상당히 좀 절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최근 미증시 장밋빛 전망이 줄을 잇고 있고요. 이에 따라 월가 금융사들의 S&P 500 지수 목표치도 계속 상향되고 있는데 오늘은 모간 스탠리 아담 파커가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들어보실까요? 향후 12개월 내 S&P 500 지수 목표치 저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눠놨는데요. 제일 이제 불리시 케이스는 지금으로부터 41.9%가 오른 2327포인트. 근데 확률이 20%. 그 다음에 가장 베어리시 케이스는 지금으로부터 17.6%가 하락한 1352까지 갈 수가 있다는데 이것도 확률이 20%. 그 다음에 베이스 케이스.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원칙적인 분석을 한다면은 S&P 500 지수 현 지수대에서 12.2% 오른 1840까지 오를 확률이 60%를 내다봤습니다. 자, 앞으로 12개월이라 하면 연준 양적 완화 축소는 당연하죠. 지금 9월이냐 12월이냐 이거 따지고 있는데 당연히 12달 내로는 이거 나올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출구 전략이라든가 연준 의장 교체라든가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증액 같은 수많은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기간이 앞으로 12달인데 결국 미증시는 현재 진행형인 대세 상승장이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저런 이슈들로 인해서 현재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양적 완화 축소라는 이슈는 타고 넘을 수밖에 없는 파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가 금융사에서 또 한편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블랙락 보시겠습니다. 현행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연준 양적 완화가 축소는 될 것이다. 누가 봐도. 근데 양적 완화 축소를 의미하는 이 테이퍼에다가 보시다시피 테이퍼 라이트, 담배나 술 같은 거 좀 약한 거에다 붙이는 라이트를 붙여서 양적 완화 축소가 약한 버전, 이게 나올 것이다. 또한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인다고 해도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 채권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 증가한다. 딱 끊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라는 이 테이퍼라는 결정 자체는 시장의 단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양적 완화 축소 나왔는데 시장이 오를 리는 일단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테이퍼 자체는 시장의 단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오히려 요때를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자는 쪽으로 월가의 컨센서스가 나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 상승세 양적 완화 축소되더라도 조금 눌림목 나타났다가 바로 그때를 단기 저점으로 해서 매수세가 더 붙을 것이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취급할 것이다. 이런 이제 가정에 따라서 오늘 미증시의 1%대 상승률. 금요일 고용지표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세는 상당히 중기적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자, 앞에서 연준 베이지북 보셨는데 주택과 자동차 업종이 특히 빛이 났다고 했잖아요. 오늘 마침 또 자동차 판매 8월분이 나왔는데 이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총 75만 1,540대, 연율로 15.5% 증가, 그리고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또 왜 서프라이즈냐면요. 보통 이 자동차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4월에서 7월달 이렇게 행락철이나 휴가철에 판매량이 높죠. 새 차 뽑아가지고 기분 좋게 휴가 가자 이런 건데요. 이제 지금 보신 결과는 8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세가 전혀 꺾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성적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미국 내 자동차 판매 탑 20 보시면은요. 참 현대 기아차 찾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현대 엘란트라, 우리나라 차종으로는 엑센트라고 나오죠, 한국에는.
요게 겨우 이제 20위권 중에 딱 한 대 들어있어요. 국내 국산차가. 엘란트라 하나. 사실 기아 소울도 지난 7월 달에는 여기 한 17위 정도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밀려났네요. 그럼 어디냐? 혼다, 토요타, 심지어 약간 마이너 브랜드인 닛산까지도 이번에 이제 치고 올라갔네요. 알티마. 이거 좋은지 잘 모르겠던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메이커별로 또 보시면은요, 뭐 토요타나 혼다 같은 거 대부분 20% 넘는 신장률인데, 예, 한국 현대차 8.2%, 기아차 4%의 판매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연율이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요, 일단은 좀 일본차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격의 분석일 수도 있지만, 이번 8월 자동차 판매가 서프라이즈하다고 해서 이제 소제목이 이제 키킹 더 타이어스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땅을 박차고 이제 치고 나간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썼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착안해서 결국 한국 증시에서는 타이어나 부품주 같은 자동차 업황 전체적인 활황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이를 좀 커버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국내 기업의 관련 내용이 외신에 하나 또 올라왔는데요. 주인공은 삼성전자입니다. 함께 보시죠. 현지에서 JK 신으로 더 유명한 신정균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대표께서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갤럭시 기어라고 스마트워치가 이번에 출시됐는데, 뭐 그전에 뭐 소니나 이런 마이너 브랜드에서 좀 나왔었는데, 애플, 삼성, 뭐 HTC 이런 대형사 구도에서 보면 이제 삼성이 먼저 제일 앞에서 치고 나간 건데요. 이 설명이 저는 좋더라고요. 스마트폰 세계 최대 제조사 애플을 제친, 사실 제낀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좀 그래가지고요, 자막에 제친,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외신마다 약간의 뭐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기술업종이라는 게 다 그렇죠. 뭐 판매량에 대한 보고서 한 편만 좀 보겠습니다. 리서치사죠. 스트래티지 어널리틱스. 삼성이 먼저 출시한 스마트워치는 다분히 좀 실험적인 단계에 있지만, 소비자와 업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치하를 한다. 애플만 혁신하는 게 아니다. 삼성도 그렇다. 이어서 그는 스마트워치 1세대가 이제 막 출범을 한 만큼 올해 이 세계 시장 판매량은 120만 유닛 정도로 일단 매니아층 위주로 제한적인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대신에 내년에는 저변이 확대돼서 70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선점 효과라고 해서 이 중에서 삼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를 기대해도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 순매수 확대가 또 한 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을 대신에 과속방지턱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화면 보실까요? 어느새 99엔 80전까지 바짝 다가섰네요. 이제 100엔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금요일 고용지표상 뭐 특별한 진짜 이변이 없는 이상 9월 FMC에서 양적 완화 축소는 더욱 힘을 받을 것이고, 달러는 강세로 이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린 뭐 롱숏 전략, 현대 기아차 팔고 토요타, 닛산, 혼다 사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현대제철 팔고, 일본에서 신일본 제철, 뭐 스미토, 뭐 철강 이런 거 사고, 이제 요런 흐름을 이제 슬슬 대비해야 될 때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율 플레이 꼭 아니더라도 뭐 덤벨 전략, 바벨 전략, 시소 전략 뭐 다 이제 똑같은 건데요. 오늘 장중에 일단 외국인 순매수 출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00엔대에 갖다 붙거나 이러면 약간 좀 외국인 매수세 둔화나 갑작스런 차익 실현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요, 브레이크가 아닌 과속방지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MSCI 한국지수도 보시죠. 참 엊그저께 코스피 1900에 해당하는 56선 넘었다고 좋아했던 게 진짜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 벌써 59까지 와 있고요. 이 정도면 외국인들의 투심은 코스피 1900 중반까지는 우리가 개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줄 수도 있고, 다 같이 사면서 올려도 우리는 이견이 없다, 이 정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이거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외국인들의 투심에 따른 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대신에 매일매일 새벽 5시에 우리 시간으로 마감해서 어느 정도 이 바로미터가 되는 미국 증시가 뭐 고마울 따름이죠. 이것 때문에 뭐 핑계를 대기보다는 이거를 잘 바로미터로 앞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우리 증시 어디까지 회복하나, 1900 중반대까지 쇄도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